당신 작가는 그 책을 왜 썼습니까가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 그래도 6학년 친구니까 제일 먼저 질문한 친구라 제가 선물 하나 줄게요. 자, 그럼 책 선물 자, 일단 사인해 줄게. 잠깐만. 책을 지금부터는 질문하는 사람마다 책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작가가 막 이렇게 앞학에다가 책을 막 지고만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실질적인 얘기 해줄 건데 사실은 책은 작가가 저 책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때는 여러분들 아마 그걸 작가도 자기 책을 사야 돼요. 책은 작가 물건이 아니에요. 책은 출판사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면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한윤석 작가의 책을 주문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근데 작가들한테 책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작가들도 자기 책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친구 아마 지금 6학년이니까 읽기에 딱 적당한 책일 거예요. 자,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전라북도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전라도까지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라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역사 이야기인데 자, 친구가 지금 6학년 친구가 당신은 해리어스를 했었으니까 작가가 쓰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선택하는데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네 저술이라는 이 책은 어디서 소재를 얻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시골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무서운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쓰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게 있었냐면 막 학교 밖을 조금만 나가면 방앗간도 있고 방앗간에서 막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약간 막 어린아이들 막 기다려서 어린아이들 막 잡아오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약간 그 할머니가 병에 걸리셨는데 어린 초등학생의 싱싱한 간을 낳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막 그 방앗간 앞을 절대 집으로 혼자 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래서 항상 마을로 돌아가려면 여러 명이서 최소 3명 이상이 모여야지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산 지나면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이야기인데 그런 곳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는데 또 때로는 이런 곳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죠. 제가 오늘 장성초등학교 왔는데 굉장히 너무 AI처럼 똑똑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를 만났는데 아까부터 자기가 이 챕터를 이 단락을 다 적어왔다고 막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지금 10번까지 다 적어왔대요. 3일간 원숭이 찰리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장수초등학교 왔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AI처럼 똑똑한 친구를 만났어. 그럼 이 친구도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동화책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막 똑똑하냐 하려고 지금은 친구야 너가 지금 그 얼마나 단단하고 좋아 친구야. 너 친구야 네가 지금 모르는데 엄청 똑똑한데 너한테만 감추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 똑똑한 너한테만 감추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런 친구가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런 해리엇은 뭐가 소재가 됐냐면 우리 2학년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보여줄게요. 제가 해리엇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이야기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꼭 조금 들려주는데 이 신문기사가 해리엇의 작품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해리엇은 실제 살았던 동물이잖아요. 근데 해리엇은 실제 살았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신문기사를 집으로 오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보잖아요. 스마트폰에. 근데 이 신문기사를 집으로 오는 신문으로 봤는데 한참 신문을 읽다가 뒤쪽에 이런 신문기사가 딱 나왔는데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좀 웃음이 났어요. 왜냐면 신문에는 중요한 막 사건이나 막 중요한 것들만 나오는데 다음에 보고 175살 생일잔치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신문에 거북이 생일이
생일이라고 신문에까지 내고 있냐. 저는 사실 이거에 놀랐어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175라는 숫자였어요. 저는 거북이가 오래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175년까지 사는 줄은 몰랐어요. 한 많이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130년, 뭐 120년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와,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해리엇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뭐 바닷속 깊숙이 막 이런 동물들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야, 유명한 거북이가 신문에도 나오는구나. 세 번째 놀란 거는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에요. 유럽의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해리엇을 데리고 왔대요. 연구를 하려고 갈라파고스 섬에 갔다가 해리엇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제가 뭐에 놀랐냐면 이 사람이 갈라파고스에 간 게 이 사람 나이가 1882년에 죽었대요. 1809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해리엇을 데리고 온 연도가 몇 년도냐면 1835년이에요. 근데 그 1835년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도 아니라 조선시대예요. 근데 조선시대 어느 때 어느 왕 때냐면 막 영조대왕, 정조대왕 지나서 무슨 막 헌종임금, 철종임금 막 이런 때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거북이가 조선시대 때부터 살던 거북이가 지금 이 신문기사가 2005년이니까 2000 몇 년도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2학년들은 조금 몇 세기 좀 들어보겠지만 몇 세기 따지면 19세기부터 1800년도 19세기 1900년 되니까 20세기 2000년 되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3세기에 걸쳐서 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한 거북이다 하고선 놀래고선 하는데 이 거북이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놀란 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 거북이를 찾았을 때 이 거북이가 얼마나 유명한 거북이였으면 해리엇 생일날만 되면 호주에 있는 동물원에서 생일 파티를 벌여주는데 100명이 넘는 관람객들하고 사육사들하고 모여서 생일 축하 파티를 벌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유명한 거북이라 막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불러요 같이. 그리고 근데 거북이가 초를 끄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꺼요. 근데 저는 이 생일 케이크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약간 뒤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 생일 케이크를 보는 순간 또 별로였어. 왜 별로였냐면 아니 거북이 생일이라고 거북이 모양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어쨌든 생일초를 불고 나서 갈라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 친구들 생일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사람 모양의 케이크를 사다 주시잖아요. 근데 거북이 생일이라고 거북이 모양의 케이크를 갖고 왔으니 좀 기분이 이 사람들 좀 생각이 좀 짧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꽃이 있잖아요. 왜 이런 꽃장식이 있냐면 해리엇이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꽃봉오리예요. 그 중에서도 뭐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다 있으니까 무궁화꽃을 그렇게 좋아해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선인장도 먹고 풀도 뜯어 먹고 열매도 먹는데 그 중에서 꽃잎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꽃장식을 한 건데 저는 이 해외 기사를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한 거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냥 신문을 딱 덮고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가 머릿속에서 약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신문을 다시 펼쳤어요. 베란다에 갖다 놨던 신문을 다시 펼쳐서 이 신문 기사가 왜 나한테 자꾸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있지? 그러다가 딱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거북이가 5살 때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영국 땅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170년 동안 사람들이 잘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170년을 살았어요. 그럼 생일 축하 파티도 벌여줘요. 유명한 기네스북에도 오른 유명한 거북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거북은 다시 말하면 인간들한테 170년을 잡혀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170년을 잡혀 있다는 동물을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동물은 거북은
차가 원해서 갈라파고스에서 영국 땅으로 와서 호주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잘 갈라파고스 섬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고 와서 사람들 손에 키워줬잖아요. 근데 왜 이 동물이 왜 더 불쌍하냐면 이 거북이 같은 해리어 같은 거북들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가면 이 DNA 안에 본능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이 본능이 너무 강렬하대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1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고향으로 어딘가 모르게 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난 내 위치도 모르고 근데 고향은 어딘가는 모르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본능을 거스르면서 사람들하고 170년을 살고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만 종의 생명체 중에 그 이후에 제가 찾아보고 막 해봤더니 유일하게 인간만이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딘가에다 가둬둘 수 있대요. 어떤 동물도 다른 생명체를 가둬두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가 내일 모레 먹겠다고 사슴을 동굴에다 우선 몰아놓고서 가둬뒀다가 내일 모레 잡아먹지 않잖아요. 필요하면 잡아먹고 없으면 굶었다가 또 잡아먹고 그게 이제 생태계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동물들을 기르고 죄 지은 사람은 가둬두고 때로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둬두기도 하고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한대요. 그런데 이 동물은 그 약간 잔인해 보이는 사람한테 170년이나 사실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약간 잔인한 게 그래서 많이 잔인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생겨나고 지구가 만들어진 40억 년 동안 만들어진 일에 이 동물이 누군가한테 가장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동물. 거꾸로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평균 수명이 기껏해야지 요즘은 80살, 80몇 살이에요.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한 생명체를 170년이나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는 호강하고 기네스북에도 올려주고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주고 무궁화 꽃잎도 따주지 거북이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힘든 세월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이야기를 뭐 엄청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해리어 이야기는 친구들한테 꼭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리어스 찾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글 쓸 때 이러잖아요. 뭐 글쓰기 조금 하면 글 쓸 때 내가 잘하는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글 쓰는 방법 중에 100가지 잘하는 방법 100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잘 모르는 이야기는 잘할 때까지 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저도 엄청나게 해리어스 쓰려고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갈라파고스에 대해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갈라파고스 섬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많은 책을 갈라파고스 섬에 관한 책을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슬픈 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갈라파고스 섬이 이게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거북인데 이 갈라파고스 섬이 여기에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이잖아요. 아프리카고 유럽 사람들이 요 이렇게 빨간 선대로 배를 타고선 항해를 해서 이 아메리카로 왔어요. 콜럼버스라고 들어봤죠? 네. 신대륙 발견했다고. 이 사람들이 막 신대륙 발견한다고 여기 그때 당시에 여기는 누가 살았느냐? 마야 문명의 후예, 잉카 문명의 후예, 또 이 위쪽에는 누가 살았어요? 미국 쪽 캐나다 쪽에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전쟁해서 만든 나라들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은 영어 쓰고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어. 밑에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써. 스페인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올 정도의 여기가 갈라파고스인데 갈라파고스 섬이 발견됐는데 이 갈라파고스 섬에는 400km까지 나가는 거북들이에요. 400km면 웬만한 소, 조금 작은 소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거북들이 23종이 살고 있었는데 이 거북들이 다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슬픈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해리어하고 비슷해요. 이 갈라파고스 섬이 이렇게 무인도였을 때 막 유럽인들이 막 신대륙 발견한다고 막 전쟁하면서 할 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한 배가 유럽 사람들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대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첫 번째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대요. 우리 호날두 야구 축구 선수 있죠. 그 포르투갈 나라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아 우리 죽었다 하고서 기도만 하다가 배가 빠졌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어느 육지에 해변가에 정박해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정박해 있어서 야 큰일 났다 하고서 이제 우리 배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위험한 거 없나 찾아봐야 되겠다. 여기가 어디야? 하고서 섬을 딱 둘러봤는데 이 섬이 무인도였대. 다 보니까 섬이었고 무인도였대.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섬인데 우리가 처음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선원들이 배를 고치려니까 500년 전이니까 막 배에는 막 기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나 톱으로 배를 고치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선원들이 가지고 가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이러다가 아니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섬을 사냥해야 되겠다 해서 총을 들고 선원들이 막 돌아다니고 수색을 했는데 이 섬에는 이상하게 갈라파고스 거북이 같은 아까 그 막 큰 거북이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 거북이를 보면 좀 처음에 징그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북하고 막 이구아나 이런 거북 그 선장이 써놓은 글을 보면 섬에 처음 내렸는데 거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거북이 머리가 허벅지에 치일 정도로 많았대요. 막 너무 널려 있어 거북이. 그래서 야, 저 특이한 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슴이나 들소, 물소를 찾았어요. 이제 소고기나 이런 걸 먹으려고. 근데 이 섬에는 그런 동물이 하나도 살지 않는 거예요. 선장 말대로 흉측한 동물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먹으려다가 마땅히 없으니까 물범이나 이구아나 같은 걸 잡아먹었대요. 근데 이구아나도 맛이 없지 않았대요. 괜찮았대요. 그래서 잡아먹다가 마지막에 잡아먹었던 게 제일 징그러운 게 우리 해리어 같은 육지 거북이였어요. 너무 징그러우니까 이제 거북이까지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잡아먹은 게 해리어 같은 거북이를 딱 잡아먹었는데 큰 거북이를 딱 잡았는데 첫 번째 슬픈 일이 벌어져요. 슬픈 일이 뭐냐면 거북이 딱 잡아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닭고기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깜짝 놀라 이렇게 맛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이걸 안 먹고 있었지? 배를 고치는 동안. 그래서 거북이를 잡아먹으면서 배를. 근데 사실은 그건 사람으로서는 좀 당연한 수순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외딴 곳에 떨어졌는데 내가 굶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두더지라도 잡아먹고 뭐라도 잡아먹어야지. 우리가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비건이 되자. 잡아먹고 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 기름이 다 떨어졌대. 이제 드럼통에 있는 지금은 석유나 경유를 쓰지만 그때는 막 기름으로 짠 무슨 그 올리브유 막 이런 기름들을 쓰잖아요. 우리 참기름, 들기름처럼 그런 기름으로 호롱불도 켜고 음식에도 쓰고 횃불에도 켜는데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써야 되는데 호롱불을 켜야 되는데 딱 사람들이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잡아먹을 때 보니까 이 지방질이 우리 삼겹살 먹을 때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비계가. 그러니까 이 거북을 잡아먹을 때 버렸던 이 지방들을 다 긁어 모아서 큰 솥에다 끓여서 깨끗한 기름을 받아냈대요. 삼겹살 기름도 여러분들 요리에 많이 써요. 짜장면 말씀드렸는데 그거 많이 넣어야 맛있다고 그거 요리로 써요. 그거 판매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북 기름을 썼는데 이 거북 기름이 너무 유용하고 너무 기름이 잘 나왔대. 거북이가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거북 괜찮다. 그래서 거북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거북이를 그때 당시에 잡던 모습이에요. 이 거북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진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사람에 비하면 한 200kg 나가겠죠. 서양 사람들 한 80kg, 90kg 나간다면 저런 거북을 장대에 뒤집어서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잡아먹는데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없으면 아니고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 게 어쩔 수. 그런데 이렇게 잡아먹고 나서 배를 고쳐서 떠나려고 딱 보니까 아까 그 빨간 선 항해로대로 가려면 며칠이 걸리냐면 바람이 잘 불 때는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으니까 도수로 가는 배였으니까 바람이 잘 불면 3개월, 바람이 안 불면 5개월씩 걸리는 항해로대. 그러니까 사람들 7, 80명이서 배 안에서 먹을 식량을 이제 최소 4개월치, 5개월치를 쌓아야 되잖아요. 떠나려고 딱 봤는데 물고기만 먹기에 싫으니까 육지고기를 싫어야 되겠다. 그래서 육지고기를 싫다. 거북이밖에 싫을 게 없는. 그래서 거북이를 죽은 채로 고기를 잡아먹으려니까
그 갈라파고스는 적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40도가 넘는 그 거기를 항해해야 되니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지나야 되니까 너무 선원들이 상할까봐 고기가 상할까봐 짜게 소금에다 절이 그럼 또 고기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산채로 먹기 싫지 않아. 그래서 신선한 고기 먹으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실었어요. 거북이를 실었는데 7, 80명이 먹으려니까 5개월 동안 먹으려니까 한두 마리를 실었겠어요? 100마리 실었어요. 그렇게 실었대요. 그 실어서 출발을 했대요.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딱 하려고 보니까 얘네를 살리려고 가면 얘네가 먹을 수 있는 먹이와 물을 실어야 되는데 배가 옛날 배는 나무로 된 배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그 100마리가 200kg가 넘는 거북이 100마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과 그 막 풀 같은 거 열매를 선원들이 준비하는 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굶어 죽으면 버리고 산 것만 잡아놓고 가자 해서 물만 실었대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물만 줬대요. 먹이는 거의 주지 않고. 근데 두 번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 두 번째 일이 없었다면 거북이가 많이 안 죽었을 거예요. 이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물만 주면서 3개월 동안 먹이를 안 줬는데 한 마리도 죽지 않더라고요. 이 거북이가 몸에 먹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서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있는 지방을 조금씩 태워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왜 거북이가 한 마리도 안 죽냐? 한 달이나 있는데 죽기 시작해야 되는데 선원들 입장에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배 안에서 선원들이 먹을 수 있는 최적의 고기인데 우리가 선원들이 소고기를 먹고 있다고 살아있는 소를 실을 수 없어요. 왜냐? 소는 며칠만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 며칠 안 먹으면 살이 다 빠져서 잡아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소는 옛날에는 산채로 실을 수가 없어서 짜게 소금에 절이거나 소세지 같은 걸로 만들거나 육포 같은 걸로 말리거나 그래서 그런 요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가는데 또 안타까운 거 이 거북이들이 계속 잡아먹히고 가는데도 배 안에서 눈치도 없이 계속 알을 낳고 선원들이 계란 후라이처럼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처럼. 선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 거북이 버릴 데가 없다. 기름도 쓰고 고기도 먹고 우리 계란도 주고 거기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배가 유럽으로 잘 당도했대요. 도착을 했대요. 근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10마리 정도 남았겠죠? 남았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걸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 거북이가 페리옷은 바다 거북이 아니라 육지 거북이잖아요. 이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였다면 안 팔렸을 거예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페리옷은 육지 거북이였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는 돈이 많은 귀족이나 상인들은 정원이 넓은 집에서 살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고 그 사람들이 200kg가 넘는 거북을 사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나 저기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온 거북이가 우리 집에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장난처럼 사서 키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배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쪽으로 안 지나가도 되는 모든 배들이 다 갈라파고스를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실었대요. 여기도 그냥 막 다 여기 수많은 배들이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선원들한테 뷔페라고 불렸대요. 야생의 뷔페. 여기 보면 잘 보면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뱃사람들은 일단 항해를 시작하면 슈퍼마켓 들리듯이 갈라파고스에 내려서 거북이를 잡아서 실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북이의 마리수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100만 마리 정도 되던 거북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몇 마리가 한 10분의 1, 10분의 2까지 줄어들어요. 너무 많은 거북이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이제 막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이 갈라파고스 섬이 지금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에요.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딱 독립을 하면서 혹시 이제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에콰도르? 그러면 이제 아마 아메리카 지도 한번 펼쳐놓고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나라에서 딱 독립을 하면서 여기 우리나라 섬인데 여기 있는 거북이 이제 다 멸종되게 생겼다. 그만 잡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북이를 못 잡게 돼서 지금은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잡다가는 경찰한테 잡혀가는데
그때 선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렀냐면 스테이크라고. 스테이크 시려러 가자 그랬대. 그래서 수많은 거북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 해녀에서 쓰기 전에는 갈라파고스에 대해서 뭐 성인이니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 너무 슬픈 섬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아, 내가 해녀를 쓴다면 갈라파고스 이야기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였어요. 아까 6학년 친구가 얘기한 거 좀 길게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받아가면서 다시 할 건데 질문이 만약에 이제 없으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 할 건데 또 작가 얘기 들으면